자, 이번에는 광전효과 번외편입니다. 광합성입니다. 굳이 이 과정은 모르셔도 됩니다. 광전효과와 유사한 현상입니다. 광전효과와 똑같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합성은요, 엽록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죠. 엽록체요. 이 엽록체의 한 개에는 보통 50에서 200개 정도가 들어있어요. 엽록체 세포 한 개. 세포 한 개. 거꾸로 얘기하면 한 개 세포에 엽록체가 50에서 200개 정도 들어있어요. 엽록체라고 해야죠. 엽록체가 50에서 200개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엽록체는요,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다른 세포질과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엽록체를 딱 잘라요. 자르면 호떡같이 생긴 틸라코이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호떡같이 생겼어요. 동그란 원판. 이게 틸라코이드입니다. 엽록체를 딱 자르면 이렇게 돼요. 속안을 보면요. 이게 엽록체입니다. 속안에 틸라코이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틸라코이드가 하나만 있느냐? 아니에요. 층을 이루면서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층을 이루면서 쌓여져 있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묶어서 그라나라고 불러요. 그라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라나가 하나만 있느냐? 아니에요. 주변에 또 틸라코이드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 그라나가 또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 그라나와 그라나 이 사이에 뭐가 있느냐? 스트로마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아이고, 영어로 썼네요. 미안합니다. 스트로마라고 하는 물질이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그라나와 스트로마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그라나를 이루는 이 틸라코이드 이 표면, 틸라코이드 표면에요. 뭐가 있냐면 퀀타즘이라고 하는 광합성 단위가 있어요. 퀀타즘이라고 하는 광합성 단위가 분포되어 있는데 여기에 약 250분자 정도라고 하던가 200에서 250인가요? 아무튼 250분자 정도 개라고 하면 안 되겠죠. 분자 정도의 색소가 들어있는데 그 색소가 바로 엽록소하고 엽록소 A, B, C, D 있죠. 이 엽록소와 가을에 한창 나타나는 단풍잎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색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카로티노이드계 색소예요. 카로틴과 크산토필로 되어 있죠. 카로티노이드계 색소 되어 있고요.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 전달 효소가 있어요. 전자 전달 효소 들어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에너지 만들어내는 거 이거요. ATP 합성 효소요. 아데노신 트리파스페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ATP 합성 효소. 이런 것들이 퀀타즘에 들어있습니다. 약 250분자의 엽록소와 카로티노이드계 색소, 전자 전달 효소, ATP 합성 효소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들어있으면서 여기서 이제 광합성을 하는 겁니다. 광합성을 하는데 이 그라나라고 하는 거는 빛을 이용한
명반응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요. 그리고 이 스트로마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빛이 없이, 빛을 이용 안 해요. 이용하지 않는 안반응이라고 하는 반응이 일어나요. 이 명반응과 안반응을 거치면서 우리가 아는 광합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즉 물과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빛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포도당 만드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엽록소 A, B, C, D가 있다고 했죠. 이 엽록소 A에는 녹조류에 들어있어요. 녹조류. 녹조류? 광합성 한다고 해야 되겠군요. 광합성하는 모든 식물에 들어있습니다. 광합성을 하는 모든 식물에 다 들어있는 게 엽록소 A예요. 자, 엽록소 B는요, 녹조류요. 녹조류하고 육상식물이요. 육상식물에 들어있습니다. 엽록소 C는요, 갈조류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엽록소 D는 홍조류에 들어있습니다. 됐죠? 자, 이 카로티노이드계 색소는 카로틴과 크산토필로 되어 있습니다. 크산토필이라고 하는 색소가 있어요. 그래서 빨갛고 노랗고 물드는 겁니다. 이거는 빛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엽록소로 빛 에너지를 해서 엽록소로 전달해주는, 넘겨주는 보조색소예요. 광합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는 않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그라나에서 빛을 이용한 명반응이 일어나고 스트로마에서 빛 없이 일어나는 안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서 전자 전달 효소에 의해서 전자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ATP가 합성되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봅시다. 빛이 들어와요. 빛이 들어오면 물이 광분해가 됩니다. 자, 물이 광분해가 돼요. 2배 H2O, 이 놈이 어떻게 돼요? 뭐 H2O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 H 플러스와 2배의 OH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으로 분해가 일어나요. 이때 빛이에요. 빛 에너지를 받아서 이렇게 분해가 일어나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광합성이 일어나는데, 광합성은 먼저 빛을 이용하는 반응과 빛을 이용하지 않는 반응이 있다 그랬죠? 먼저 빛을 이용하는 반응 봅시다. 빛을 이용하는 반응 어디서 일어나요? 명반응이 그라나에서 일어난다 그랬죠? 그렇죠? 그라나에서 일어나요. 자, 그라나에서 일어나는데 이때는 전자가 순환하는 과정과 전자가 순환하지 않는 과정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전자가 순환하는 과정, 그거를 순환적 광인산화 과정이라고 하고요. 전자가 순환하지 않는 과정, 그거를 비순환적 광인산화 과정이라고 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광합성이 일어날 때는 반응 중심이 되는 엽록소 분자가 정해져 있어요. 엽록소 분자에서 아무거나 다 광합성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로 광합성이 일어나는 엽록소 분자가 정해져 있는데, 엽록소 A가 주로 역할을 하는 제1관계라고 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엽록소 A와 B가 같이 역할을 하는 제2관계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 순환적 광인산화는요, 엽록소 A가 주로 역할을 하는 제1관계예요. 제1관계에서 일어나요. 그 다음에 비순환적 광인산화는요, 엽록소 A와 B가 주로 역할을 하는
제2 관계에서 일어나요. 이 제1 관계에서는 주로 700나노미터짜리 빛 파장, 이 파장을 갖는 빛 에너지를 이용하고, 제2 관계에서는 주로 680나노미터짜리 파장의 빛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제1 관계를 표현할 때 P700이라고 표현하고요. 제2 관계를 표현할 때 P680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주로 이 파장을 이용하기 때문에요. 자, 그럼 이제 봅시다. 먼저 제1 관계 어디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엽록소 A. 자, 여기에 이제 빛이 들어와요. 빛이 들어오면 P 700나노미터짜리 빛이 들어오면 전자가 두 개가 팡 하니 튀어나가요. 전자 두 개가 팡 하니 튀어나가요. 튀어나간 전자가 어디로 가느냐? 페로독신이라고 하는 전자 전달 효소로 갑니다. 페로독신이요. 그러면 이건 순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얘는 지금 두 개가 모자르죠. 전자가 튀어나갔으니까. 그럼 얘 페로독신은 이 전자를 플라스토퀴논에게 전달해줘요. 플라스토퀴논에게 전자를 두 개를 전달해줘요. 그럼 이 플라스토퀴논은요, 다시 시토크롬에게 전자를 전달해주고 요놈이 플라스토시아닌으로 전달을 줘요. 그리고 다시 요놈이 이렇게 원위치 시켜준단 말이에요. 전자를. 이렇게 플라스토퀴논에서 시토크롬, 플라스토시아닌 이 과정을 거치면서 아데노신 디파스페이트가 광인산 하나랑 결합해갖고 뭐가 되냐면 ATP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데노신 트리파스페이트가 되는 겁니다. ATP가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져요. 그런데 전자가 빠져나간 게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왔죠? 그래서 이걸 순환적 광인산화라고 불러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비순환적 광인산화입니다. 비순환적 광인산화는 어디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엽록소 A와 B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제2 관계라고 했고요. A와 B입니다. 여기서 일어나요. 주로 얼마의 파장을 흡수해요? 680나노미터짜리 파장을 흡수해요. 빛이 들어오면. 그러면 여기서 흡수하면은 여기서 전자가 땅 두 개가 튀어나가요. 전자가 튀어나간 전자가 어디로 가느냐? 요 플라스토퀴논으로 들어가요. 전자 두 개가. 되셨어요? 그럼 두 개가 들어갔어요. 얘가 다시 이거를 시토크롬에게 전해주고, 요놈이 플라스토시아닌에게 전해주고, 요놈이 전해주고. 그럼 요놈은 다시 여기 전해줘요. 그런데 이 전해준 게 플라스토퀴논으로 들어가면은 순환이 되죠, 다시. 근데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요놈이 니코티나미드 아데닌 디뉴클레오티드 파스페이트라고 하는 NADP로 들어가요. 전자 두 개가 이쪽으로 가요. 되셨어요? 그럼 여기서 전자 두 개가 나갔으니까 여기는 전자 두 개가 모자르죠. 모자르는 상태예요. 그렇죠. 이 모자란 걸 어디서 채우느냐? 이제 거기에 물이 관여하는 겁니다. 물이요. 아, 물론 여기서 비순환적 광인산화 과정에서 플라스토퀴논으로 와서 이렇게 전달해주는 과정에서 다시 또 ATP 또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물이요. H2O가 빛을 받으면 광분해가 일어난다 그랬죠. 자, 2배 H2와 2배 OH- 요거 2배를 써야죠. 예. 2배 OH-로 나눠져요. 이 나눠진 거에서 이거 지금 전자가 두 개죠. OH와 전자 두 개죠. 요 놈이
2배 OH로 되면서 전자 2개가 얘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전자 2개 나간 거 채워졌죠. 그럼 2배 OH 이 놈이 이제 뭐가 되느냐? 물이 되는 겁니다. H2O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가 하나가 남죠? 남은 게 어떻게 돼요? 2분의 1 O2로 해서 산소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광합성 과정에서. 됐습니까? 그럼 여기 전자 2개 튀어나왔죠? 전자래 수소 이온이 2개가 튀어나왔죠? 요 놈이 NADP하고 결합이 돼서 뭐가 되느냐? 니코티나미드 아데닌 디니클레오티드 파스페이트 하이드로젠 몰레큘 요게 되는 겁니다. NADPH2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요. 그럼 이때 만들어진 ATP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NADP 요게 이제 스트로마로 가서 안반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빛을 이용하지 않는 반응이에요. 여기서 이제 안반응이 일어나요. 지금 여기까지는 빛을 이용한 반응이에요. 명반응이에요. 이게 광합성 과정입니다. 광합성 과정을 간단하게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빛을 줬더니 전자가 튀어나왔죠? 광전 효과와 비슷하죠? 빛을 줬더니 전자가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왜 광전 효과는 아니에요? 금속 아니죠? 광전 효과는 금속이나 금속 산화물에 빛을 비춰줬을 때 전자가 튀어나가는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빛을 비춰줬어요. 700과 680 한계 진동수 이상이라는 얘기죠. 비춰줬는데 분명히 전자가 튀어나가는데 광전 효과는 아니에요. 왜요? 금속이 아니니까. 그래서 광전 효과와 유사한 반응이라고 하지 광전 효과다 라고 안 해요. 자, 이해가 가셨죠? 혹시라도 보시는 참고서에서 이 광합성이 광전 효과와 유사하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다면 왜 유사한지는 지금 설명드린 내용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구분이 가셨죠? 자,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물질의 이중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